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야 스팟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유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의 휴먼, 성평등한 사회, 월요일의 남자 이거 아닙니다. 월요일의 휴먼, 월요일의 맨 이것도 아닙니다. 월요일에 휴먼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서 네.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월요일 아침 또 오시느라고 예. 힘드시죠? 월요일 아침. 1시간 한 20분 걸렸죠. 차가 막혀서. 예, 늘 맨발로 양말 신을 시간도 없이. 지난주에 맨발로 뛰는 안진걸 민주당은 네, 네. 뭐 합니까? 했더니 네. 많이들 봐주셨고 그게 선대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오늘 또 정말로 맨발로 또 왔어. 차마 제가 발을 열어 보여드릴 수는 없고 발 대신 손을 보여드리죠. 네. 근데 발이 통통하세요. 예예, 차마 발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네, 저희들 지적이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마침 수도권의 한 지역을 탐방을 갔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당원 모임 아, 하고 그러세요? 민생경제연구소 대화 모임을 갔습니다. 예.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서요. 네. 갔더니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는 중규모의 그 도시의 지역위원회에 네. 밴드랑 카톡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예. 경선 때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선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건 어떤 겁니까? 박정우 기자님은 저같이 핵심 당원이 네, 아니라 네.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당원들은 지금쯤 난리가 나서 이재명 후보의 좋은 정책이나 공약이 쭉쭉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하루가 멀다 터져나 또 윤석열의 망언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윤석열 뭐 종부세를 없애겠다 얼마나 큰 망언이고 막말입니까? 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부실 대출해 준 거 날마다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장모가 애손자한테 20억이나 넘는 땅을 증여한 것도 부적절한데 네. 그게 건강보험공단 건보료를 30매덕을 불법으로 받아서 저번에 구속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돈 국가가 환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을 다 안 주기 위해서 꼼수로 증여한 거 아니냐는 아하.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야. 막 이런 게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막 그러면서- 퍼지고 사람들을 그러면서 알려고 막 이래야 이런 되는데 의원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분들이 네. 이걸 좀 널리 퍼뜨립시다. 언론한테 알립시다. 나쁩니다. 이런 후보가 기사도 지금 알립시다. 수십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가 언론사다 그랬죠. 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 당선된 이후에 단 하나의 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수도권의 꽤 큰 지역위원회에서요.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조사나 네. 민심에서 밀렸던 거죠. 안 그래도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네. 청년 민심, 거기다가 최근에 금융권의 대출 규제나 이자 음. 폭리 이 네 가지로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 대해서 이런 지적 비판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국민들께 더 저는 진솔하게 아하. 사과하고 더 깊은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도 조금은 있고. 아쉽게 처리가 됐어요. 네. 좀 아주 실망이 큰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네. 그래도 국민과의 대화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 거 아. 많이 해야죠. 남은 기간에 필요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한두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네. 왜냐하면 지금은 레임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코로나19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렇죠. 전쟁 중이에요. 네. 대통령이 6달 동안 더 뭐 일하셔야 돼요. 임기 말이라고 해서 예, 마음을 놓을 수가 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 죄송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있고 네. 좋아하고 응원하는 분이지만 그건 그거고 고생은 끝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금융권에 실망당하고 네. 배신당한 민심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사과, 과감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점 아쉬웠다는 겁니다. 뭐 그건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하면 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그렇게 지역위원회가 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열받아서 여기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지역위원회도 그런다. 많이 우리 그런가 국회의원도 보네요. 그런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지난주에 제가 맨발로 막 호소하면서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선대는 뭐 하고 네, 있습니까? 맞아요. 피눈물 나게 뛰어야 됩니다. 네. 했더니 실제 이제 그런 게 막 엄청나게 그렇군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이 안진걸의 맨발 때.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뭐 미약하고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백의종군 하자. 아,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김두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네. 모든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 물론 이제 정기국회 중이니까 해야 될 딱 하고 의정 활동을 나머지는 하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희들보다 저희 같은 비당원 이렇게 네, 좋은 네. 정부를 바라는 사람들보다 당원이 의원들인데 안 올리 아예 SNS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 그렇더라고요. 트위터, 네. 뭐 블로그, SNS 이런 걸 쭉 이제 본 거예요.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그냥 하나도 안 올라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하. 아니 하나라도 알려야죠. 네. 저만 해도 진짜 페이스북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 네. 부산 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때 박영수와 유경수래 박영수와 윤석열이 봐주고 비호하고 아.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를 또 곽상도와 김만배 등이 네. 붙고 그거는 그 과정 예. 또 박영수와 윤석열이 네, 네. 비호해줬다고 그건 있고 좀 이따가 다시 예, 자세하게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그런 뭐 페이스북에 저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원래 자주 안 하는 사람 몇 달에 한 번씩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알리고 날리고 절박하고 절박하니까. 절실하고 예. 이러니까. 지난 금요일엔 또 로그북이라고 하는 세월호 잠수사 이야기들 아, 민간 잠수사분들이 예.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네. 그 시신을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그것도 올려놓고 그냥 로그북 홍보만 하냐.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했던지 영화에도 일부 나와 있고 또 보는 내내 생각이 났고 너무 분노가 네. 치솟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304명을 그렇게 수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그것도 올려놨어요. 아. 많이 제가 영향력은 적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네. 하지만 트위터도 하루에 몇 개씩 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예. 절실하게 뛰고 있다. 맨발로 뛰고 있다. 예, 그다음 박정 기자님이 저랑 같이 SNS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네. 있잖아요. 아, 한 10군데 중에. 거기 뭐 저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올리잖아요. 막. 저 이재명 후보의 좋은 정책 공약 알리고 네. 윤석열의 문제점 알리고 윤석열은 아. 좋은 정책을 공약 있으면 알리고 싶은데 없어요. 아직 안 보이는군요. 네. 지금 있으면 그리고 알리실 거잖아요. 이재명이 좋은 발로 공약 있으면. 아니 윤석열의 공약 중에도 네, 네. 만약에 민생에 좋은 도움되고. 공약이면 어. 당연히 올리죠. 근데 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종부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세 폐지. 예. 이건 지역을 완전히 지방 음. 종부세는 100% 지방 정부에 가거든요. 네. 그것도 시군구에 가요. 광역 정부 말고 네. 기초 정부에. 그걸 망하게 하는 거고요. 네. 투기 세력들을 완전히 날개 달아주는 아하.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나온 게 건강보험료를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그러면 회사는 안 다니는데 또는 회사에서는 거의 4대 보험도 못 받을 정도 알바 정도 많은데 지역에 돈이 막 100억, 200억, 300억씩 있는 부자네. 그러면 종부세를 안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미친 맹점이 짓입니다. 있다는 거고. 네. 미친 짓입니다. 이것은. 자, 그것도 다음에 좀 얘기하도록 이따가 하고, 야,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예, 예, 얘기 예, 예.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딱 그래서 또 이제 주말에 네. 어렵다는 것은 이재명 인간 이재명 자서전도 지금 저희가 하나 읽고 있고요. 예. 네, 이제 후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읽은 책은 2개입니다. 요즘은 네. 시사인의 윤석열은 본부장 리스크. 네. 윤석열 씨는 인생에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아. 본부장 리스크 오히려 리스크가 엄청 많아요. 이제 본부장 나왔네요. 예. 본인 시사인에서. 부인 장모. 그다음에 이재명은 근데 배울 점이 많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이런 네. 책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지금 저희가 다른 채널로 해서 또 방송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 이재명 오마이티 북콘서트. 이거 저희가 녹화한 걸 지금 어저께 하지 방송하고 않았나요? 있어요. 어저께? 금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그러면 목요일인가 했는데 재방송인가요? 최초 공개입니다. 지금 제가 그분들하고는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불리한 게 지난주에도 이재명 후보님 일정이랑 경합을 맞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제가 그분들하고 감히 경합이 됩니까? 제가 인기가 네. 훨씬 아유, 낮은데.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안진거 소장을 응원하고 서운합니다. 있습니다. 응원하고 서운합니다.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자,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이 백의종군 하겠다. 이 선대위의 재구성 뭐 이런 것들 전권을 다 이재명 후보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선대위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시장 연설, 현장 연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다음을 보여주겠다.
그다음에 뭐 사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일련의 이 주말 사이에 이런 모습들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네. 자 오늘 KSY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네. 0.5%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NBS 내기 여론조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인 내기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데는 1%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밀리는 조사도 있지만 0.5% 매우 중요합니다. 역전을 거의 앞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5%. 예. 이게 오늘 KSY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Y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대 이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6% 포인트 하락을 해서 40% 나타났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전주보다 네. 7.1% 포인트 상승해서 39.5%로 집계가 네. 됐습니다. 자, 이 제가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주 13.2% 포인트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 거죠. 0.5% 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는데 자,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확 줄었네요. 이거 어떻게 예.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이 해석은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메타버스 효과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네. 대신 들어갈 때 치열하게 들어가는데 또 대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금융권 민심, 네. 금융 관련 민심이 험악하다. 그걸 후보가 가면 갈수록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대장동도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네. 저들이 그렇게 나쁜 짓 속에서도 5,511억을 환수했으니. 근데 국민들 정서는 뭐냐면 그건 알겠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또 당신의 실무자 한 명까지 연루돼서 네. 그다음에 저런 자들이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데 그것까지 못 막았느냐. 그 자체가 열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했다 했는데 그럼에도 그 부분 역시 오만했다, 잘못했다. 국민들은 지금 대장동 불로소득 세력에 분노하고 있는데 네. 나는 우리가 성남시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이겁니다. 했죠. 제가 박정희 님 제가 계속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저는 뛰어난 분석가도 아니고 네.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드렸잖아요. 어.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저도 대장동 뭐 나름 일타 강사로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이 덮은 거 하나은행과 하천대유가 붙은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민간 지분의 86% 가지고 있는데 배당은 예상 이익에서는 2%, 네. 실제 이익에서는 1%도 안 가져갔는데 이게 배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하나은행의 간부가 부동산 PF 담당 간부가 네. 대장동 간부가 아파트까지 분양받아서 시세차익이 10억 정도 되는 걸 처음으로 단독으로 맞습니다. 보도하고 올렸는데. 그 다음 날 YTN에서 엄청 크게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이런 나름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린다고 해서 민심이 바로 회복되는 거 아니다. 아하. 왜? 국민들은 아니 이재명도 별 수 없었네.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네. 그런 실망. 어. 그다음에 해피는 문제는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네. 저자들이 더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된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임명했던 주요 실무자 중에 한 명의 배신, 네. 그다음 비리 그런 거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가 돈 한 푼 안 받은 것도 알겠고 그분이 아닌 것도 알겠고 5,511억 선방한 것도 알겠는데 네. 그래도 화는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 화 나세요. 우리는 잘했으니까 이래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물론 그런 태도는 아니었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보기에는. 우리는 잘했다. 오히려 죄는 국민의 짐 세력이 저질렀다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다 맞지만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냥 실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어쨌든 당시의 성남시장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이 올라가 부자들이 폭리를 되찾다니까 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지사에 대한 실망이 먼저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자세히 공부하면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네. 박영수, 하나은행 곽상도, 김만배 네. 그리고 그것을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이렇게 끝까지 돌려버렸던 국민의힘 세력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만 네. 국민들 바쁘시잖아요.
그쵸. 일일이 자세히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예, 좀 풀어주는 자, 모습. 메타버스로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고 네. 국민들이 실망했던 부분을 계속 인정하고 겸손하게 아하. 사과하고 위로드리고 네. 자 여기서부터 밑바닥부터 요런이 도는 거죠. 괜찮네. 정말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 예. 그리고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실력이 있네. 네. 예를 들면 주식 방송에 출연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대단했잖아요. 놀랐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원래 그 정기 구독자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인데 네. 지금 조회수가 19만 막 어이구. 넘어갈 거예요. 어제 보니까 입소문이 18만이 나서, 넘어갔더라고요. 입소문 나고 막 댓글도. 네. 그다음 DC 인사이드 이재명 거기 갤러리 직접 글을 직접 남겼어요. 글도 남겼어요. 아. 이런 게 다 진정성 있는 행보입니다. 아하. 페이스북도 열심히 써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쓰는 것 같아요. 음. 윤석열은 딱 보면 본인 쓴 것 같지 않잖아요. 느낌이 그래요, 좀. 느낌이 참모가 썼다는 느낌이 너무 납니다. 느낌. 사과를 걔한테 주고 김건희 씨가 기획해서 이런 짓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자 그다음에 추정할 야구장 수 가는 있고. 것도 보세요. 네. 보통 사람들처럼 아내하고 둘이 또는 지인하고 둘이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둘이 앉잖아요. 누가 물론 이제 모자 쓰는 분도 있지만 사실 모자에 쓰죠. 그다음에 뭐 국가대표 점퍼. 잠바에 글러브까지 끼고 기자들이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쩍벌을 하네. 제가 정말 사진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그다음에 후보와 혼자서 이재명 후보. 예. 도대체 이 김건희 씨는 어디 간 겁니까? 음. 김건희 씨는 누구입니까? 사업하느라 바쁜가 봐요. 아니 그 옛날에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아, 예, 예. 근데 이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김건희 씨 누구입니까는 물어봐야 돼요. 아.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지금 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 돈을 10억을 낸 건 사실로 확인됐어요. 그럼 주가 조작 같이 다니던 사람이 5명이 구속됐는데 그리고 이 10억이 그 중에 주식을 사고 파는데 활용이 확인됐어요. 네. 주가 조작 공범 맞죠? 이 정도면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장으로부터 그 후로도 계속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입니까? 무슨 연인관계다 이런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뭐 자,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 같은 있었냐? 사인데 자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큰 이득을 계속 주겠습니까? 남편이 윤석열이거나 당시 애인이 윤석열이었거나 네. 동거를 먼저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2009년, 10년, 11월 이때입니다. 결혼 좀 전이네요. 사귀거나 동거할 때잖아요. 2011 결혼 전이라고 결혼했으니까. 주장하지만 네. 이미 결혼 전에 사귀거나 동거할 때 이 사람 이 최은순과 김건희 씨는 주로 고위 검사들이라는 고위 정치인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네. 고위 인사들하고 소문이 나 있었죠. 아하. 결혼할 사람 누군지 애인이 누군지. 네. 그러니까 권오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음. 뇌물을 또는 보험을 들었다고 하고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뭐 조사를 통해서 무서운 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지만 예, 무서운 어쨌든 사건이에요. 그런 의혹이 불거져 있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저희는 해보고 항상 네.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다 하더라도 저는 팩트는 팩트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건 의혹, 의혹은 추정. 의혹대로. 그래서 제가 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역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항상 제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추정을 네. 할 때는 저도 틀릴 수 있다. 음.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은 가능하지 않느냐. 네.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지지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민생 메타버스 그다음에 효과. 정신 차린 사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네.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이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아, 엄청나게 발로 뜁니다. 결집. 요즘 SNS 보면 진짜 네. 열심히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집이 일부 이루어지고 맨 처음에 있습니다. 지지율이 차이 나고 이러니까 약간 좀 포기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자포자기한 심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벗어나서 예.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성찰하고 또 민생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움직여야겠다. 뛰자. 이렇게. 제가 2가지 반응을 봤는데요 주변에서 네. 윤석열이가 되니까 아이고 윤석열쯤이야 윤나땡이네 하면서 자만했던 사람도 꽤 있었어요. 예. 민심은 근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이재명이 아직도 좀 너무 뻣뻣한 것 같아. 네. 이런 민심으로 네. 혼내준 거예요 국민들이. 니네들 그렇게 하면 지지 안 해줘, 못 해줘. 네. 이런 겁니다. 이 경고를 받은 겁니다. 아하. 두 번째 너무 벌어지니까 진짜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이기겠지 했다가 너무 벌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그럼 근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지금 107일 4달 남았는데. 가까이 남았습니다. 100일 107일 남았나요? 107일 남았습니다. 107일. 맞아요. 얼마 안 어제 남았어요. 송영길 대표가 108배를 했죠. 108을 네. 안 돼도 107 남았는데요. 자,
이 107 동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박정희 기자님 기억나시죠? 제가 분석가면 한 네. 처음에 윤석열 첫 조사 때, 네. 윤석열 컨벤션 가셨을 때 한 10% 벌어졌을 때 제가 음. 곧 윤석열 떨어질 예, 것인지 예. 올라갈 것이다. 제가 맞아요, 장담했던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네. 윤석열은 앞으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 주변에 재벌 대기업 부동산 투기 세력들 네. 친일집 태어난 것만 한국이지 사실상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 미국 일본 시민권자들 친일 친미성이 가득합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네. 가야 할 미래 어떤 어떤 경제 발전, 민생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우리는 실용주의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멉니다. 아하. 사람들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매우 낡은 사람들 모여. 이번에 모인 사람도 보세요.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네. 할아버지 3인방. 할아버지 3인방하고 뭘 하겠다는 아니 본인이 이준석 대표 앞세워서 젊은 정치하겠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하. 예, 올드보이 3인방하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씨가 그러니까 네. 잡탕 3인방이란 말까지 해버렸잖아요. 잡탕밥이다. 서로 사이도 안 좋다는데 네. 억지로 묶어놓은 거죠. 김종인이랑 막 싸우다가. 자, 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근데 없다. 자 이재명 보세요 지금 네. 캠핑해버려요. 음. 가서 진짜 청년들 캠핑하면서 잠자고 네. 어제 그저께는 유튜브를 그냥 불러당한 유튜버들. 그냥 네. 긴급히 번개 그 내용에 자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팔방 지금 부인과 같이 훑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메타버스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의 메타버스가 하나 돌고요 계속. 네, 네. 김혜경 여사님이 굉장히 인상도 좋고 지금 인지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김혜경 여사 메타버스가 따로 돌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러면 윤석열 혼자 돌 때 네. 이게 두 개가 도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유시민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네. 그다음 송영길 대표님 아하. 지명도 높은 송영길 대표님 메타버스가 하나 또 돌고요. 네.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의 메타버스 문성근 배우 이런 분들 메타버스 하나 더 돌아야 돼요. 네. 그럼 네 개가 되죠. 예. 전국 이렇게 네 개 또는 다섯 개로 확 훑어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도 외곽에서 아. 저는 뭐 선대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선대위도 아니고 네. 저는 독립된 시민사회 블로그에서 안진걸의 메타버스. 예. 근데 저희도 지금 강성범 개그맨이라든지 셀럽들이 지금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 네, 네. 이함사 아하. 제2의 노사모처럼 모이자 예.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김윤우 아하. 변호사님이랑 방송 자주 나오는 분 있잖아요. 네, 판사 대장동 출신. 일타 강사. 김윤우 대장동 일타 강사. 네, 네.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저도 많이 하는데 그분이 변호사고 판사 출신이니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분이 더 저보다 더 잘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그 메타버스가 하나 돌 수도 그죠. 있죠. 셀럽들이 또 다닌다. 그럼 5개가 되죠. 네. 메타버스가. 아하. 그다음에 자 제가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전원하고 지역위원장 전원 있잖아요. 네. 구의원 시원들 다 엄청 끼고 많죠.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메타버스를 하란 말이에요. 아, 동네. 네, 걸어 다니는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면서 진짜 가서 꾸중도 듣고 네. 위로도 해드리고 정책 제안도 받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 네. 어디 올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거 구호도 뭐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좋습니다. 이렇게 네, 패기 있게 네. 민주당이 실망한 사람들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실망한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좋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경제하고 실행력, 행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경제 대통령 이재명의 민생 제일 전부. 제가 아. 제시한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예. 캠프에도 제안해봤어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어허허. 없겠죠. 네. 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점을 이렇게 극명해라는 건 경제에 1도 모르는 윤석열이냐. 네. 그 주식 방송에서 윤석열 초대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다잖아요. 아. 윤석열 나오면 바로 비교되는데. 안 나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윤석열 장담.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가가지고 공매도가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가 네. 올 거 뻔하거든요. 아하. 요소수가 히토르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소수를 이준석 대표는 요소수가 네. 요소수를 좀 요소수를 좀 아끼면서 네. 뭐 장치를 조심해서 자동차로 운행하면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전혀 공부를 안 해갖고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이 안 되는데 최근 디젤 차량 네. 그런 것처럼 윤석열 씨는 외교나 저기 경제. 국제 정치 어떻게 하냐 네. 법치주대로 하면 된다잖아요. 음. 그다음에 요소수 같은 어떤 히토류 같은 광물로 한다잖아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비교가 될 거다. 너무 점점 비교가 이제. 되죠. 이미 아.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은 당선된다면 놀고 있잖아요. 폭탄주 광주에 사과로 와서 폭탄주를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포에서 세상에. 전직 시의원들하고 예, 사과로 와가지고 폭탄주는 영상이 확인됐어요, 예, 그렇죠? 사과도 제대로 못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자수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가가지고 폭탄주를 먹어요. 음, 윤석열 대통령 뭐 만세하면서 네. 사전 선거 운동하면서 그 아하. 참가자들이 그래 어쨌든 뭐 선대 그 선관위에서 조사는 뭐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대위원이 이제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 뭐 바뀌어야 될 지점과 방향 분명해 보입니다. 메타버스 이게 한 대만 아니라 여러 대가 돌아가지고 전국에 민심을 정말 듣고 그러니까 바꿔야 전국을 된다. 도는 네, 저 후보자 팀, 배우자 팀, 네, 송영길 대표팀, 유시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알쓸 신잡 팀, 그 다음에 그 셀럽 팀, 셀럽 팀까지. 그다음에 일면 청년 당원들도 뭐 아. 지금 리스너 캠페인 하잖아요. 맞습니다. 청년 당원들 중에 핵심 당원들, 청년 지자 핵심 당원들 또 도는 거죠. 전국의 청년 대학생들만 예. 대학가만 가는 거예요. 가서 혼나면 그럼 한 중앙에 메타버스 6개, 그다음에 각 지역에 우리가 지금 240개 시군구가 될 텐데요. 거길 시군구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날마다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일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시민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들이나 뭐 구의원, 뭐 시의원 등등 이 선거 대선을 좀 남의 선거 보듯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라는 얘기 그러면 있어요. 선거는 지는 거고 아하, 그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들과 역사의 아하.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 왜? 자,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경제도 모르고 민생도 모르고 역사 정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일본 편만 들어요. 정진석 국회부장 뭐라 그랬습니까? 경찰청장이 독도한 거 아니 독도를 경찰들이 지켜 힘들게. 그렇죠. 경찰. 격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오지에 있으면 그렇죠. 오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등대 칼을 꽂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 친일파보다 더한 말을 일본 제국주의자들 극우 단체들 하는 말보다 더한 말이에요. 후쿠시마에 원전 파괴 없었다. 이거 다 윤석열이 한 말이잖아요. 네. 한일 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파탄냈다잖아요. 음.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네. 이거 일본의 극우 단체들보다 더한 말들이거든요. 네. 경제도 몰라, 민생도 몰라, 청년도 몰라, 자세도 오만해, 맨날 쩍벌이요 도리도리해. 네. 물어보면 동문서답이 아. 아나무인이야, 일자 무식이야, 예. 손바닥에 왕자 파고 다녀, 국제망신이야. 근데 근데 맥락도 없이 무조건 일본 편과 미국 편만 들어. 사드가 주권의 문제돼. 사드는 주한미군이 설치한 건데 어떻게 우리 주권의 문제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오히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 때문에 한국 땅이 꼭 있어야 되냐는 문제점이 네. 많은데.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때 자기들이 강행한 건데 네. 주권 문제다. 늘리겠대. 아하. 그럼 중국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는 어떻게 하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꼬리에 거예요. 꼬리를 무네요. 예. 그 의구심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강남의 부자들도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어. 솔직히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되면서 세금 막 올릴까봐 걱정되는데 윤석열은 차마에 그 찍어줄 수 없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문제는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정도만 올리라 네. 그러는 거고 자, 종부세도 여러분들이 종부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선거운동 할 텐데 지지를 호소할 텐데 다 각자가 자신의 일처럼 내일처럼 뛰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역사와 우리 나라의 미래에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처럼 뛰어가 아니라 내일처럼 내일이다. 내일이다. 내일보다 더 큰 일이다. 아하, 우리 예. 조국의 미래가 걸린 내일이요, 일이다. 우리 가족 일이요, 우리 모두 일이다라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메타버스가 돼야 되고요. 네. 우리 모두가 민심 해초를 맞아야 되고요. 아, 저 역시 반성 많이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네. 2008년도에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나와서 네. 민생경제 살리겠다고 정말 4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민생 네. 문제 일면 지금 전체적인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네. 평균 소득도 늘어나지만 네. 신빈곤층, 상대적 빈곤층이 지금 국민의 6분의 1, 850만 명이나 됩니다. 자, 내일이다. 제6차 재난지원금도 네. 지금 유예돼 버렸잖아요. 유보돼 버렸잖아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해는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진짜 민주당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네. 내일보다 내일이다. 다 하고 뛴 다음에 네. 국회에서 반드시 몇 가지를 성공시 아동수당 10만원에서 20만 원 올리고 네. 대학생 학자금들 또는 비대학생들 교육비 대출할 때는 다 교육비나 학자금 관련 대출은 0%로 해주고 이자율 네. 지금 1.7%인데 음. 그 다음에 다자녀들 국가장학금 소득 9분위만 돼도 한 푼도 못 받는데 네. 이거 송영길 대표님 면담 금요일날 가서 등록금 단체들이랑 학생 단체에서 네. 다자녀 가구들은 제발 애가 셋이고 넷이나 다섯이나 되는데 등록금 면제 좀 해줘라. 하. 첫째 둘째는 일부 낸다 하더라도 셋째 네. 넷째라도 면제해달라.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하나씩 뭐가 해결되는 걸 보여줘야 돼. 이번 국회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보여줘야 된다.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줄이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재명이 되니까 확실히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있구나 자, 느끼죠.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해줬으니까요. 민주당 이번 주에도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고요. 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얘기를 또 해봐야겠네요. 자, 이 종부세 폭탄이 떨어질 거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대상자와 이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이 윤석열 씨 본부장 리스크도 크지만 종부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아, 종부세 리스크.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하겠어요. 아, 그랬죠. 재산세랑 네. 통합했다고 하겠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기초 단체 과세입니다. 시군구, 광역시도 과세 말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건 광역시도 네, 과세인데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재산세. 쉽게 말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고 재산세 많이 내잖아요. 네, 구에.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그렇죠. 잘 산 엄청나게 잘 음. 그 지자체들이 부자이고 네. 돈이 남아도니까 막 재산세를 깎아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속상하게 네. 걷어서 다른 지역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또 그렇죠. 기타 지역에서 너무 잘 네, 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세금을 그럼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버리면요. 네. 부자 동네만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예, 거죠. 예, 재산세, 그렇죠. 종부세 자, 검토하겠다. 요 서류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로 부자들이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걷어서 그걸 전국의 시군구에 그대로 나눠줍니다. 어떻게 서울의 됐나요? 25개국에 9.8%, 부산의 7.2%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3조 3천억 종부세가 거쳤는데 그것도 부동산 교부세로 다 100% 시골 지역에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여러분이 태어났던 고향이 지금 망할 위기나 완전 지역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네. 지역 소멸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인구가 거의 없고 뭐 각 농촌에는 청년회장님이 69세예요. 청년회장님 69세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고령화가 네. 계속 진행되고 노인회장도 있어서. 아니고 우리 마을 청년회장이 69세네. 아 젊어. 큰할 할아버님이 청년회장 하고 있네. 이렇게 지역이 지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살기 음식 만들려면 예.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방 때부터 무상교육도 해야 되고 맞아요. 지방 인재들이 지역에 더 많이 채용도 돼야 되고 그럼 서울대 같은 데 빨리 지역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윤석열 말대로 종부세를 없애버리면 네. 부동산 투기 세력은 완전 날개를 달겠죠? 세가 많이 몇천만 원, 좋겠죠. 몇천만 원도 나온다잖아요 지금 네. 다주택자들한테. 아하. 근데 이거 몇십만 몇백만 집 뭐하러 팝니까? 음. 그다음에 집을 더 사버리겠죠? 투기 세력들이 아하, 박근혜 이명박 세금 때처럼 걱정 안 하고. 주택 공급 늘어나봐야 네. 집값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원인은 공급도 물론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값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투기 세력이 사버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안 되죠. 시세 예. 차익으로 그 자리 나중에 팔아버리니까요. 하하. 자, 그런데 재산세 통합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란 말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자, 오늘 어떻게 자, 되나요? 오늘 드디어 정부가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개인이 한 79만 명 정도 늘 거라 그랬는데 조금 늘어났어요. 88만 명이에요. 네. 그래봤자 1.7%입니다. 88만 전 명. 국민의. 네. 법인까지 하면 94만 명이에요. 아하. 그래봤자 1.83%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 대비로 하면 개인으로 치면 1.7%밖에 안 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법인까지 합쳐봐야 1.8%이고요.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세금은 얼마 안 이 되잖아요. 중에서 1세대 1주택
다주택자의 네. 세금은요 1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아. 전체 88만 명 중에서요. 네. 그리고 0.2조 원을 부담합니다. 0.2조 원. 예, 그리고 9억에서 11억으로 기준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1세대 1대 비중은 전년 대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이 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법인 거의 대부분 예. 1세 주택자는 거의 안 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금액도 13만 적고. 명밖에 안 된다니까. 13만 명. 네. 전체 국민들 중에 근데 왜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고 난리 났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등과 네. 수구 언론 조중동이 아. 짜고 국민을 현혹하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거기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생겼을 때는 그때 난리 났었죠, 막 그때도. 난리 났죠. 우리도 네. 내는 거야 막 그랬는데 그때도 1% 안팎밖에 안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1.7%죠. 물론 그러니까 네. 교묘하게 가구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구수로 예. 그러면 자 네. 좋습니다. 88만 명이니까 이걸 가구로 이제 80 아버지나 어머니가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구 수로도 가구가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가요. 네. 그러면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좀 늘어나더라도 예, 그렇게 안 가구 된다. 대비해도 3, 4%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고가 뭐 집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렸고 기준을 9억에서 11억을 올렸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고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지금 보니까 다주택자 가운데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의 96.4% 부담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 많이 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로는 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 고향의 한 주택, 그 다음에 서울의 1주택 네. 이런 분들은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똘똘한 뭐 예. 한 채 플러스 뭐 또 경기도나 주로 지금 서울에 많이 낸 있는? 사람들 뭐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네. 투기 지역에 두 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세 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다 낸다. 종부세를 대량 내는 겁니다. 아니 그래 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 그분들에게는 세금 폭탄일 수도 있겠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시세 차익 누린 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별로 되지도 않아. 집값이 10억이 올랐고 종부세 예를 들면 좀 올랐다고 쳐요. 네. 집값이 10억 올랐어요. 팔면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이 남겠죠? 뭐 양도세 그중에서- 내더라도 남겠죠. 그중에 종부세 내고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아하.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지 공급이 늘어나 집값 떨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래 공급이라는 것은 신축을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럼요. 1억부터 지금 시작해서 3기 신도시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언론만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세금 늘어나서 어떡하나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은 2%도 안 되는. 예, 일가일 주택은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일가일 주택은 전체 94만 명 중에 법인 합쳐서 정확히 13만 2천 명. 네. 그다음에 세금으로는 0.2조 원을 부담합니다. 아. 2천억을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세액 중에도 3.5%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들으셨죠? 아시고 주변에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그 정부에서 세금만 올리고 부동산 세금만 올리고 어떻게 해? 이럴 때 아니다. 98%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하셔야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왜?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준을. 그럼 11억은 이게 공시지가 11억입니다. 시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16억이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거의 시가 16억. 실제 매매가 16억, 17억 하는 집은 네, 거의 네. 안 내거나 거의 안 몇만 내고. 원 나옵니다. 몇만 원. 아. 예. 그래서 자. 하십니다. 20억 전체 세대주는 70주 시가 25억 이하자로 평균 세액 50만 원 수준이 나오네요. 50만 원 자, 수준이요?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에도 시가가 네. 25억, 공시가격 17억. 아하. 그래서 평균 세액은 50만 원이나 나옵니다. 뭐 이거 이제 들으시고 언론에 너무 이렇게 속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미친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언론 미쳤다, 망했다, 죽었다. 저는 YTN하고 연합뉴스의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 공영 언론이잖아요. 네, 네. 제가 많이 어제 보세요. YTN 제가 일요일 날 방송을 가는데 김성수 TV 가는데 예. YTN 틀어놓고 갔거든요. 하나를 공부해야 되니까 예. 리포트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집주인들은 종부세 폭탄으로 아하. 세입자는 전월세 폭탄으로 힘겨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YTN만 보면요. 그만면 내가 너무 무서워. 자, 자영업자들 다 틀어놓잖아요. 네. 또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YTN 많이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주들은 다 종부세 나는
죽는지 알겠어요. 아. 그다음에 세입자들은 다 전월세 폭탄으로 죽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국민의 70%가 작년에 그 연장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폭탄을 못 느끼죠. 왜? 네. 최소 2년은 4년 늘어났는데 어떻게 전월세 폭탄에 시달립니까? 아.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집값이 고공행진 중에 전월세가 뛰면 네. 그때는 전월세가 인상이 되는 부담을 지는 거 맞죠. 네. 2년 4년 지난 다음에. 아. 근데 지금 집값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세 하락기. 전월세도 그러면 하락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집값 그러면 따라서. 나중에 2년이나 4년, 그러니까 어. 임대차 3법 작년에 개정돼 갖고 그 전에 계약을 해놓은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최대 4년을 살잖아요. 아. 2년 계약 플러스 2. 그렇죠. 임대차 3법 개정 후에 계약이 갱신한 사람은 최소 2년을 더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 그 후로 지금 어제 문제 때도 말한 것처럼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대세 하락기예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안 사요. 그렇죠. 왜 안 떨어질까 봐. 사냐? 더 떨어질까 봐 안 사고 있어요. 배수도 안 실제 되고. 제 친구 지금 네. 수도권에 7억이 내놨는데 어. 안 팔려 6억이 내놨어요. 아하. 계약 성사됐거든요. 예, 구두로 예. 바로 파기. 더 떨어질까 봐. 주변에서 이야기 들은 거죠. 좀 기다려라. 더 떨어질 거다. 그런 네가 왜 분위기군요. 뭐하러 지금 사냐? 네. 진짜요. 지금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집값에 대해서는 저도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또. 전망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네. 근데 현 상황 예, 그렇다. 예, 다른 나라 전 세계는 집값 더 올랐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더 다른 나라 올랐죠.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오른 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음. 어쨌든 그러나 지금 대세 하락기입니다. 근데 네. YTN이나 연합뉴스만 봐도 마치 집주인 다 종부세 내고 아하. 세입자들은 다 전월세 폭탄에 중국. 당장 우리 방송에도 집주인도 계시고 세입자 있지만 네. 집주인들 중에 종부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 개인으로 치면 1.7%입니다. 법인 빼고. 네. 자. 그리고 그 줄 중에도 일가구 주택자들이 그 중에 13만 명인데 그 중에서 또 72.5%는 시가 25 이하인데 평균 세액이 5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 6만 원이잖아요. 자동차세보다 작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저희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예, 잘못된 언론 종부세, 보도, 가짜 뉴스에 자극적인 보도에 속지 마시고. 가짜는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네. 마시고 네. 설령 나중에 우리가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내더라도 그만큼 시세 차익이 오른 거잖아요. 물론 일가구 주택은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좀 올려준 그러면 거죠. 네. 지금 공제가 80%까지 되거든요. 네. 장기 보유 공제하고 노령 공제하고 아하. 저는 이거 90%가 올리자는 주장을 계속하잖아요. 음. 그다음에 세금이 부담스러워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분들은 상속 증여 매매 때 내게 해주자고요. 밭을 그러면 지금 네. 종부세가 50만이 나왔어. 네. 나 너무 부담스러워. 50만 원도 없어. 아하. 그런 분들은 나중에 상속할 때나 증여할 때 매매할 때 피상속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종부세가 한 1,000만 원 쌓여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집을 물려받는데 종부세 1,000만 원 때문에 상속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서로 받으려고 그러겠죠. 증여도 마찬가지잖아요. 증여세 네. 일부 내고 밀린 종부세 좀 내면 되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죠. 매매하면 네. 어차피 시세 차익이 남잖아요. 그걸로 음. 종부세 일면 뭐 종부세 2,000만 원 유예해놨다. 네. 그때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가주택자들에게는 조금 더 아무튼 혜택을 더 주자. 네. 그 사는 진짜 주거하는 그 예. 목적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13만 명이 작지만 이분들 네. 중에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그렇게 공제를 더 해주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철저히 시골집 있는 사람들 말고 네. 투기 지역의 투기 목적으로 2주택, 음. 특히 3주택자 이상한테는 네. 저는 지금보다 세율을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투기 목적. 자기 집이 아닌데 음. 또는 부모님 모실 불로소득을 위해 시골에 아. 이제 고향에 있는 집 이런 네. 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알죠. 예, 알잖아요. 보면. 그런 제외주고 네. 분명히 투기 목적인데 어허. 부부 둘이 사는데 네. 뭘로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서울의 투기 지역에. 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가려내서 그런 것들을 근절을 해 나가자 이런 예. 말씀. 특히 3주택자 이상에는 네. 세율을 지금 6%인데 7% 8%까지 올려서 아하. 야, 내가 주택 3개나 4개 갖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세금이 1억 안팎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네. 네. 내놓긴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하. 근데 윤석열이 지금 종부세 폐지된다는 게 벌써 언론 보도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버티기 돌입. 이번엔 세금 내고 아하. 이번 한 번만 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은 안 내겠네 이러면서 네. 버티는 거죠 계속. 심지어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네. 이제 정권 바뀌면 아하. 소급해서 없어지면 이걸 기대도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정말 이- 이 세금 폭탄은 수치로도 과장됐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공제도 많이 되지만 그다음에 이미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엄청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미. 증여가 사상 최대치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혼자 2주택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인별 네, 과세거든요. 그러면 부인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아하. 자식들한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만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거나 네. 아니면 과세가 돼도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아. 1인 2주택이 아니잖아요. 1인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하. 그래서 종이호랑이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종이호랑이다로 나와요. 음. 제발 엄살 좀 그만 피우고 한국 언론인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당신들도 보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사주들이 종부세를 내겠죠. 사주들이. 사주들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발?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주 같은 사람은 종부세도 못 내겠지만 당신들 사주가 종부세를 내면 사주들이 더 내면 윤석열 그리고 서초동에 3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아서 대상자죠. 종부세를 130만 원 정도 낸다는데 그래서 지가 내는 그런가? 세금 지가 깎아주는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 충돌이고 그리고 서초동에 그렇게 금살에 네. 딴에 30평이 넘는 집에 사는데 아니 30억이 넘는 집에 사는데 종부세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한 달에 와. 10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자. 보니까. 고시원의 청년들은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내죠? 음. 그 열악한 고시원에도 3, 40만 원 냅니다. 네. 일종의 주거 비용으로. 힘없는 청년들도 3, 40만 원, 4, 50만 원 원룸에서 5, 60만 원 내는데 네. 재산이 100억이 가까운 음. 윤석열 부부는 종부세로 130억. 네. 그 이하 100만 원 내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내는 거지. 10만 원 안팎 내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런데 그걸 또 깎고 네. 없애겠다? 양심 있다면 네. 참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부세는 국가가 하나도 못 쓴다니까요. 네. 100%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강원도 고성군으로, 네. 인제군으로, 그러니까요.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다 여러분들의 고향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복지에 쓰여지고 도로도 뚫고 전기도 가로등도 설치도 하고 네. 국토 사람들 균형 살기 발전을 좋은 위해서.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국토 균형 발전으로.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팩트 체크를 지금 종부세에서 해드렸는데요.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종부세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문제, 이 세제 어떤 공약하고 있는지 비교를 좀 해봐야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정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돼 이러신 분들이 지금 50% 넘는 과반 넘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고 어떤 정책이 틀린지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나가는 게 이게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여야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 토론을 좀 하면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글쎄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잘 등장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대1 토론 그동안 후보가 되전에는 안진걸과 1대1 토론을 거부하더니 네, 후보가 돼선 지금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을 거부하는데 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윤석열 씨 부인과 함께 토론에 응하십시오. 안철수 형님 한번 내봤습니다. 저도 같은 안시니까. 안철수 후보님은 이번만큼 철수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월요일 안철수 개그를 힘있게 시작하자고, 예.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철수하지 좋아하시죠. 말라고 이름이 하니까. 안철수잖아요. 철수 안 한다. 이번만큼 철수 안 한다. 완주하기를 예. 마라톤 차마 완주하듯이. 안철수 씨와 홍준표 씨는 네. 윤석열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 오히려 일자무식 아나무인 네. 오만방자 쩍벌쩍벌 도리도리 동문서다 한테 지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네. 최소한의 그런 양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대장동 문제나 이런 것도 더 정리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너무나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구성 또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또 종부세 문제 너무나 가짜뉴스 많기 예. 때문에 저희가 팩트가 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방송하면서 우리 안재권 소장님 얼마나 발이 시려울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셨어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자 요즘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자 네. 윤석열은 1대1 토론에 응하라. 몸에 열이 많아요. 좋습니다. 아니 저는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로그 보면서 네. 열불이 났어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당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분들 진상 규명할 때 옆에서 치킨 시켜 먹는 놈들입니다. 그 자들이 반성도 없이 지금 또 집권화에 또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 앞세워서 정치 검사 네. 앞세워서요. 어떻게 제가 몸에 열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 그렇게 생각을 블랙리스트 해보면- 해놓고 옥죄고 밥줄 끊으면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옵니까? 네. 지금 제가 어제 밤에도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을 보다 왔는데 지옥행에 이제 지옥을 보는 걸 지옥행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지옥행에 동참했는데요. 지옥행. 3편까지 봤는데 잘 만들. 이렇게 뭐냐 민주주의가 꽃피고 인권이 아, 꽃피면 그렇네요. 우리 표현의 컨텐츠가 자유, 창작의 자유가 꽃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BTS가 뭐 상 받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던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 이게 윤석열이 되면 완전히 후퇴합니다. 아하.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이고요. 네. 다시 한번 공안 검찰과 특수검찰들 내세워서 네. 전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음. 보복과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참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경제로, 네. 민생으로, 아. 미래로, 네. 평화로, 하. 과학기술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유 또 오늘 정리도 잘해주시고 오늘 맨발에다가 반팔에다가 오늘 안진걸 덥습니다, 진짜. 예. 열을 내고 갑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분발합시다. 네 그리고 충분히 네.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정책 가능합니다. 아유, 네 나르샤님도 실시간 후원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재 나리샤님. 응원하고 계신데 저희 오마이 TV 보니까 재밌고 좋으시죠?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10만인 클럽. 잡아서 시청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슈퍼챗도 열려 있습니다. 나르샤님, 저희 방송할 때마다 슈퍼챗 주고 계세요. 너무 나르샤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아마 우리 안정원 선생님이 이게 응원해 주면은 더 힘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네, 사실 저는 근데 맨날 네. 이거 하고 다녀요. 네, KT는 빨리 통신불통사 때 제대로 배상하라. 이게 제 전공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재벌 대기업 편을 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네, 그래도 민주당이 문제는 있지만 민당이나 음. 정의당이 그래도 네, 가장 민생 소비자 편에 씁니다. 아하, 서민의 편, 중산층 편, 소비자 편에 네, 이런 문제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알고 보면 재벌 대기업 편 들고 있어요. KT 편 들겠네요. 예, 근데 그런 민주당이나 식으로 정의당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할 거다. 더 예. 많은 보상을 받는데 힘을 합칩시다. 이게 음. 팩트입니다. 이건 제 양심을 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인정할 걸요. 그래요. 오다가다 제가 많이 봤으니까. 네. 제가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 이런 알아요. 거 알겠죠. 근데 별 말이 없으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네. 근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민주당 패널이나 정의당 패널을 보잖아요. 제가 네.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네. 방송 제가 많이 하니까 아하. 힘드시죠? 응원합니다. 응원하시고.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래요.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가 네. 보이는군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물러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한 우리 안재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고 우리 GS님이 또 실시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박정호 기자님 늘 응원합니다. 역시 박정호. 예, 박정호. 저희 예, 댓글도 메타버스 지금 네 저기 현장에 이제 순례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오마이 TV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네. 일요일 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번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